요즘 기사 제목이 심상치 않다. 채굴 난이도 2021년 이후 최대 하락, 채굴자 항복, 수익성 반토막. 이 단어들은 가볍지 않다.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조합이 주는 무게를 안다. 채굴 난이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건 누군가는 실제로 장비를 껐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격은 126K에서 60K까지 밀렸다. 약 52% 조정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다. 계좌를 보는 사람에게는 심리적 충격이다. 단순한 눌림이라고 하기엔 깊고 붕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애매한 숫자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기관은 도망친 거 아니야? 이번엔 정말 다른 거 아니야? 특히 60K를 찍던 그 순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이 올라왔을 것이다. 나는 그 감정을 이해한다. 52% 하락은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니라 계좌 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려고 한다.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로, 소문이 아니라 메커니즘으로 한번 천천히 짚어보려고 한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다. 채굴자 항복은 실제로 발생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 붕괴의 시작이라기보다 공급 측 정리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낙관이 아니다. 위로도 아니다. 구조에 대한 해석이다. 오늘은 이 문장을 중심으로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부터는 조심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풀어보겠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팩트부터 정리하자. 채굴 난이도가 2021년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이건 분명한 신호다. 채굴 난이도는 네트워크 전체 경쟁 강도를 의미한다. 해시가 많아질수록 난이도는 올라가고 해시가 빠지면 난이도는 내려간다. 난이도는 쉽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굴자는 웬만하면 버티기 때문이다. ASIC 즉 비트코인 전용 채굴기. 이 장비는 이미 구매가 끝난 자산이다. 정기 계약은 장기다. 부채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채굴장은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다. 그래서 채굴자는 가격이 조금 빠졌다고 바로 장비를 끄지 않는다. 그런데 채굴 난이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실제로 일부 해시가 꺼졌다는 뜻이다. 이건 이론이 아니다. 실제 산업에서 누군가는 전원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해시 프라이스 70달러에서 35달러. 해시 프라이스는 단위 해시당 수익성이다. 수익성이 반토막 났다는 건 채굴 산업 전체의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압박받고 있다는 뜻이다. 전기료 높은 지역은 적자다. 전력 단가가 조금만 높아도 운영이 어렵다. 레버리지 있는 업체는 더 압박이다. 대출로 장비를 늘린 곳은 현금 흐름이 곧 생명선이다. 현금 흐름 취약한 곳은 결국 보유 비트코인을 판다. 이건 감정이 아니다. 데이터다. 채굴자 스트레스 구간 분명하다. 여기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채굴자는 누구인가? 수요자가 아니다. 공급자다. 비트코인은 매일 새로 생산된다. 그 생산물은 시장에 나온다. 채굴자는 시장의 상수 공급원이다. 지금 벌어진 일은 공급자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반감기로 보상은 줄었다. 블록당 보상이 감소했다. 가격은 고점 대비 52% 조정. 채산성은 악화. 결과는 단순하다. 약한 플레이어가 버티지 못한다. 이건 붕괴가 아니라 산업 내부 정리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약한 채굴자는 퇴출되고 남은 채굴자는 점유율을 늘린다. 이 과정은 낯설지 않다. 2018년에도, 2020년도, 2022년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었다. 그때마다 약한 채굴자는 사라졌고 산업은 더 집중화되었다. 이제 가격을 보자. 126K에서 60K, 약 마이너스 52%. 이 숫자는 중요하다. 강세장 중간 조정은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이번은 깊다. 상당히 깊다. 하지만 약세장 붕괴는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80%였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 가격은 무너진 게 아니라 과열을 시키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 60K는 단순 숫자가 아니다. 심리적 지지선이다. 과거 거래 밀집 구간이다. 온체인상 평균 매입가 근처 구간이다. 그리고 67K에 안착한 만큼
시장은 단순 공포 국면이라기보다 재균형을 찾는 중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건 2020년형인가? 2022년형인가? 나는 이걸 이렇게 부른다. 2020년형은 유동성 충격형 조정이다. 2022년형은 시스템 붕괴형 약세장이다. 이름부터 다르다. 구조도 다르다. 먼저 2022년을 보자. 2022년은 단순 가격 하락이 아니었다. 그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 사건이었다. FTX 파산, 연쇄 청산, 대형 기관 붕괴, 레버리지 도미노, 신뢰 붕괴, 유동성 증발. 그때는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 구조가 무너졌다. 거래소가 무너지고 대출 플랫폼이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자금이 얼어붙었다. 그걸 나는 시스템 붕괴형 약세장이라고 부른다. 그때는 채굴자 항복이 문제가 아니었다. 시장 신뢰 자체가 흔들렸다. 그럼 지금은 그런가? 아직 아니다. 지금은 거래소가 무너지지 않았다. 연쇄 파산도 없다. 대형 플랫폼의 자금 동결도 없다. 레버리지 청산 도미노도 없다. 그럼 2020년은 어땠나? 2020년은 코로나라는 외부 충격이 왔다. 공포가 급격히 확산됐다. 가격이 급락했다. 채굴 난이도도 급락했다. 채굴자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그 구조는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유동성 충격이었다.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나는 2020년을 유동성 충격형 조정이라고 부른다. 지금 구조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지금은 채굴 난이도 하락이 있다. 채굴자 스트레스가 있다. 가격 52% 조정이 있다. 하지만 시스템 붕괴는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 2020년형, 즉 유동성 충격형 조정에 더 가깝다고 본다. 물론 변수는 있다. 그것이 충격이 겹치면은 이 구조는 다른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가 급강세로 가고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면은 그때는 유동성 충격형이 시스템 스트레스형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 하나. 채굴 난이도가 떨어지면 남은 채굴자의 수익성은 개선된다. 경쟁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같은 파일을 적은 인원이 나눠 먹는 구조가 된다. 지금은 매도 압력이 있다. 채굴자는 운영비를 위해 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압력은 줄어든다. 이게 공급 사이클이다.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가격 반응은 커진다. 문제는 수요다. 지금은 수요도 강하지 않다. ETF 유입 둔화, 일부 유출, 즉 공급 스트레스와 수요 둔화가 겹친 상태다. 이게 가격을 눌렀다. 하지만 만약 ETF 유입이 다시 살아난다면 공급 감소와 수요 회복이 겹친다. 그 순간 구조는 바뀐다. 이제 진짜 위험을 보자. 위험은 채굴자 항복 자체가 아니다. 채굴자는 시장 내부 플레이어다. 진짜 위험은 것이다. 금리, 달러 강세, 유동성 축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강해지면 그때는 40K도 가능하다. 그건 공급 문제가 아니라 자금 흐름 문제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만 보면은 시스템 붕괴 신호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본다. 지금은 강세장 속 가장 깊은 조정 구간, 공급 측 재편 과정, 약한 손이 떠나는 자리. 이건 공포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과정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시스템 붕괴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산업 재편을 보고 있는가? 채굴자 항복은 끝의 시작일 수도 있고 정리의 시작일 수도 있다. 데이터는 말한다. 항복은 발생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다. 결국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 지금 우리는 공포를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할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